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슬기라고 하고요. 빙고 게임이라는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빙고 게임의 간략한 소개와 플로우 차트 소개, 게임 시연, 소감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빙고 게임은 메모리 카드 게임이라고도 불리고 카드를 두 개를 뒤집어서 같은 그림이 나오면 빙고, 다른 그림이 나오면 그림이 다시 퀘스천 이미지로 뒤집히면서 같은 그림을 모두 찾으면 성공인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다 들어가지는 못했고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실행을 하게 되면 init UI라는 메소드로 프레임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 안에서 보더 레이아웃으로 이런 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더 레이아웃의 형태는 동서남북 가운데라는 형태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저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그 버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버튼 모양은 인덱스가 여기서부터 0, 1, 2, 3, 4, 5 이런 순서로 가는 레이아웃입니다. 그 UI에서는 저는 노스랑 사우스, 북쪽이랑 남쪽에는 문자열을 넣었고 센터 쪽에는 버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UI가 생성이 되면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저는 자바 스윙을 사용해서 게임 화면을 구현을 해봤고요. 쇼 인풋 다이얼로그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이름을 입력하게 되고 확인을 누르면 게임 난이도를 선택하세요라는 팝업이 뜨고 이거는 쇼 옵션 다이얼로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었고 저는 노멀이랑 하드 버전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인트 0으로 반환이 되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인트 1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if문으로 난이도를 판별하게 되고 만약 노멀을 눌렀으면 믹스 카드 메소드에서 프루츠 이미지 배열에 있는 이미지들을 1000번을 섞어서 버튼 배열에 저장을 하고 하드를 누르게 되면 믹스 카드 메소드에서 하드 이미지의 배열에 있는 이미지를 1000번을 섞어서 버튼 배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코드인데요. 앞부분에 대한 코드를 넣어놨고 그냥 PPT 보실 때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UI가 다 생성이 됐으니까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눌러서 이미지를 이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액션 있으면 인터페이스를 선택받아서 오버라이드 액션 퍼폼드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서 이제 마우스를 누르는 액션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여기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액션 퍼폼드라는 메소드에서는 눌리는 버튼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 버튼의 인덱스를 저장하게 됩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또 입부문에서 눌림 버튼이 두 개 초과인가? 라는 거를 걸러내는데요. 이미지를 두 개를 선택해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넘어가면 리턴을 하는 걸로 만들었고, 두 개가 초과가 아닐 때는 입부분에서 다시 난이도, 아까 저장된 난이도에서 합단을 해서 난이도가 노멀이면 퀘스천 이미지 물음표 사진에서 눌렀을 때 난이도가 0이면 체인지 이미지 메소드에서 프루츠 이미지 인덱스에 있는 사진으로 바꿔라 라는 거고 만약 난이도가 하드를 아까 선택을 했으면 체인지 이미지 메소드에서 하드 이미지 배열에 있는 사진으로 바꿔라 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눌린 사진의 이미지가 이제 두 개가 뒤집혔으면 이 두 사진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 카드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true, false로 받아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인터페이스랑 오버라이드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두 사진을 골라서 뒤집혔는데 그 두 사진이 같은가 다른가를 판별을 할 거고, 만약 두 사진이 다르다면 if 문에서 누른 두 장의 카드가 모두 캐스턴 이미지였는가를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게임을 실행하면서 이미 성공해서 뒤집힌 카드를 잘못 눌렀을 때 그 카드도 다시 뒤집히게 돼서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넣었고요. 이제 두 장의 카드가 모두 캐스턴 이미지였을 때 눌러서 뒤집힌 거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니까 백투 캐스턴 메소드를 통해서 1초에 두 장을 모두 캐스턴 이미지로 바꿔라 라고 만들었고, 만약에 노라면은 하나는 물음표 그림인데 하나는 이미 성공해서 뒤집혀져 있는 그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잘못 누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리젝트 퀘스천 메소드에서 성공했던 이미지는 제외하고 원래 퀘스천 이미지였던 버튼만 다시 퀘스천 이미지로 바꿔라 라고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그림이라고 true가 나오면 이 부분에서 석세스 카운트가 8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저는 4 곱하기 4의 16 칸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장을 뒤집어서 성공할 때마다 석세스 카운트가 1이 올라가게 됩니다. 8이라는 거는 모두 다 찾았다는 의미이고, 이제 다 찾지 못했으면은 계속 버튼을 눌러가면서 인터페이스랑 오버라이드 메소드 통해서 계속 이제 찾아 나가는 거고, 8인가라고 해서 yes가 나오면 다 성공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게임 오버가 출력이 되고 리스타트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show confirm dialog 메소드를 통해서 게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라는 화복창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no를 누르면 기존 프레임을 닫아서 게임을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얘를 누르게 되면 기존 프레임을 닫고 새로운 생성자를 호출해서 게임 화면을 다시 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드도 부분적으로 넣어놨고요. 게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게임 화면이 이클립스가 나오시나요? 안 나오고 있어요. 뭐야 되죠? 화면 공유를 이제 아직 안 됐나요? 보입니다. 네. 저는 우선 한 곳에다가 만들어 봤고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마이 프레임 생성자에서 문자열을 받아와서 게임을 메인문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팝업이 뜨고, 이름을 입력하고 난이도를 선택하세요라고 뜨게 되면 프로그램이 안 보여요. 네? 화면이 아직 안 나오나요? 이클립스만 보여요. 음, 혹시 보이나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팝업이 떴고요.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난이도를 선택하세요라는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노말을 누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시작하기 전이니까 플레이어랑
트라이 카운트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눌렀을 때 프로츠 이미지로 바뀌게 되고요. 네, 두 개를 누르고 다르게 되면 1초 후에 사진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같으면 이제 다음 카드를 누를 수 있게 넘어가고요. 어디서 기억이 안 나네. 만약에 잘못 누를 경우에 이거랑 이거를 눌렀을 때는 다시 선택하라고 뜨고 잘못 누른 것만 뒤집히게 됩니다. 이것만 뒤집히게 되고요. 그래서 다 찾았으면은 아까 입력했던 이름, 도전, 트라이 카운트, 그 게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라는 작업창이 뜨고 얘를 누르게 되면 기존 창은 닫히고 새로운 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다 쓰고 이번에는 하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어, 이게 첫 번에 돌린 건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도 잘못 누르게 되면 잘못 누른 것만 뒤집히게 되고 이것부터 눌러도 이제 카드를 다시 선택하세요라는 문자가 나옵니다. 여기도 다 찾으면 똑같이 플레이어 이름, 도전 몇 번 했는지, 게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뜨고, 아니요를 누르게 되면 모든 게임 창이 닫히게 됩니다. 네, 게임 시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느낀 점인데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감을 못 잡아서 우선 무작정 코딩을 시작을 했는데, 코딩을 하면서 기능들을 추가하고 변경하다 보니까 수정할 곳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미 짠 코드도 다시 짜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많이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썼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먼저 하고 큰 틀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코드도 깔끔하게 짜질 것 같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음,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